지금부터 2022학년도 전국형 자사고 안내 및 졸업생 사례에 대해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하기에 앞서 저작권 및 토상권을 꼭 지켜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졸업생 사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하지 말아주시고 본 연수에서 제공된 자료나 내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마시고 자녀 진로 진학의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졸업생 사례 소개 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수첩에 적으시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국 단위 자사고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서 접수는 2021년도 12월 8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이고 12월 16일서부터 12월 20일까지는 면접 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기간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2학년도 1월 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학교 안내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이 진학한 하나고, 그 다음에 상산고, 용인외대부고를 비롯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이 진학한 상산고와 외대부고, 하나고 전형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는 교과 300점과 출결 감점으로 2배수를 뽑고 면접 100점, 창의 융합 60점, 인성 독서 40점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외대부고와 하나고는 1단계 교과 40의 출결 감점으로 2배수를 뽑은 후 외대부고는 1단계 40과 면접 6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하나고는 2단계에서 서류 20점, 면접 40점, 체력검사를 통과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체력검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하나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지원 현황입니다. 이 중에 경쟁률이 제일 높은 곳은 하나고와 외대부고이고 외대부고 대학 진학률이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국 단위 자사고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교과 성적과 출결 감점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면접 합산으로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는 성적 올 A 성적과 미인정 결정을 하지 말아야 유리합니다. 상산고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하나고와 용인외대부고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합니다. 상산고,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모두 3학년 1학기 성적은 평가에 반영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3학년 성적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출결은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대상으로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 감점을 하는데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도 회수당 감점 또는 3회시 1일 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출결 부분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를 위해서는 서류 면접 전형, 희망 고교에 맞춰 학생 생활기록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검토해 희망 고교의 자기소개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고 신학기 때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준비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과 과정을 통한 사고력을 길러 학업 역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교과형 공통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생활 중 토론대화 수업 발표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각을 힘을 키우는 것도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교별 특색 강한 자사고, 학생의 관심 분야, 역량에 맞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입 성적이 좋은 자사고일수록 수시 전형에 맞춘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졸업생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전국형 자사고에 진학한 졸업생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상산고에 진학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의 입시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로와 목표학교 설정.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전공학연구원이라는 진로를 정하였고 상산고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산고 입학 전형을 토대로 상산고는 체육이 1단계 동점자 변별 과정의 중요하므로 체육 점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로 희망란도 3년 동안 같은 분야를 썼고 그 분야와 관련된 독서와 활동 등을 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산고는 다른 학교들보다 독서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와 관련된 책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문학작품 등 폭넓게 책을 읽어 독서록을 작성했습니다. 봉사의 경우 시간을 중요시하기보다 스스로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활동입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학습 경험 3가지를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경험은 미적분, 유전공학, 영어학습을 통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적분의 경우 중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영상 자료에서의 미적분의 개념을 생각해내어 연계하였고 따로 미적분을 설명해주는 책을 읽음으로써 미적분에 대해 공부한 것을 적었습니다. 유전공학은 학교 과학과 연계하여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책을 통해 줄기세포와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논문, 강의 등을 찾아보며 진로와 관련된 심화 과정을 탐구한 것을 적었고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학작품과 영자실문을 읽고 테드 강의를 통해 흔히 사용되는 화학적 방법 이외에 생물학적인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적었습니다. 학습 경험을 쓸 때는 학교에서 보고 싶어하는 과목과 관련된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음을 보이려 했습니다. 제가 학습 부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더 깊은 심화 탐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산고 준비 과정과 면접 과정을 PPT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로와 목표학교 설정, 진로, 의대교수, 유전공학연구원, 상산고를 목표로 진로를 잡았고요. 성적관리는 국영수사과 올 A, 체육 성적 관리 필요. 상산고는 독서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와 관련된 책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문학작품 등 폭넓게 읽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여 생기부에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진로와 관련된 교과 외에 활동도 중요시했습니다. 동아리, 독서, 테드, 추가학습과 학습 경험 등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학습 경험 3가지, 미적분, 유전공학, 영어학습을 통한 기후변화. 두 번째 인성 부분, 뮤지컬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 경험,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봉사활동을 통해 역사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걸로 자기소개에 작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야성의 구름, 나는 미생물과 산다, 미적분으로 하루를 바라본 하루. 이 3권 모두 책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느낀 점과 알게 된 점, 나의 생각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면접 준비, 수학과학 면접 창의융합, 중학교 수학과정과 관련된 창의, 고난도 문제 연습, 과학의 경우 중학교 교과서와 참고서를 통해 공부를 하였고요. 인성 독서 면접은 생기부와 자소서와 관련된 면접 준비하였고 독서 감상문을 점검하였습니다. 수학 면접은 평균과 최고 점수, 평균을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과 그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를 잘 대답했고요. 과학 면접은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과 기체의 특성을 이용한 가설 추론, 이것이
과학 면접으로 나왔습니다. 인성 독서 면접은 공자의 말, 스티브 잡스의 발표 내용, 박지원의 열하일기 설명문 일부를 읽고 각각 문화를 창조한 방법을 설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를 만들어낸 예시를 자신이 읽은 책과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이렇게 독서 면접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고를 진학한 졸업생 학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도 먼저 내용을 발표하고 PPT를 정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 자기소개서 내용은 진로와 연관해 스스로 소논문을 쓰거나 실험한 내용이 주로 들어가며 그 활동을 통해 내가 얻은 것 또는 더 발전시킨 것을 쓰면 좋다. 학교 활동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더 탐구하는 것도 좋다. 학원을 이용해도 좋고 학교 선생님과 해도 좋다. 저는 학원을 이용했다는 거죠. 대신 대답할 때 너무 외운 것 같으면 좋지 않아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정말 자신이 직접 탐구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면접 내용에 대해서 하나고는 면접 질문이 정말 사람마다 학생마다 다르다. 이 학생의 경우는 자소서와 생기부 모두에서 나왔고 독서 관련 질문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서만 나왔거나 생기부에서 매우 많이 나오거나 독서에서 나왔다는 친구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뭐가 나올지 모르므로 자소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잘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기부, 독서활동도 나올 수 있으므로 꼭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자신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계획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고는 면접장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는 임기응변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서 살짝 당황했다는 그런 면접 팁도 좋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 질문당 꼬리 질문은 2~3개씩 나왔고 분위기 자체는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매우 표정을 찌푸리고 계셨고 이 학생의 대답을 듣고 그건 너무 뻔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황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고는 특이하게 체력 검사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고를 생각한 학생이라면은 달리기랑 잇몸 일으키기를 미리 연습해 두고 가는 것이 좋다는 팁도 좋습니다. 중학교 때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은 진로 설정, 독서, 학교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진로 설정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안 바뀌는 게 준비할 때 좀 더 편할 수 있다. 이 학생은 3학년 때 의류소재공학자로 썼었는데 구체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친환경적 의류에 초점을 맞췄다. 생기부에 들어간 학교 활동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하나고는 면접 질문이 생기부에 나올 수 있기에 미리 정리를 해야 나중에 까먹는 일이 없다. 독서도 기록장을 쓸 때 나중에 그 글만 봐도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써두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성적은 주요 과목은 무조건 올 A를 받아야 한다. 자, 이거를 이제 PPT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소서 내용은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심화적으로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자신의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면접 질문, 하나고 질문은 3가지 유형인데 자소서 60%, 생기부 40%, 그다음 자소서 100%, 생기부 100%.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질문 유형이 자소서 6%, 생기부 40%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자기주도 학습, 독서 학교 활동, 압박 면접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준비할 것, 전국 단위 자사고는 주요 과목은 전부 다 A를 받을 것, 생기부와 독서 내용 관리, 고등학교 프로그램 미리 알아두기. 자, 그러면 이제 용인 외대 부고를 진학한 2019학년도 졸업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지원 동기. 1학년 때 영재고나 하나고와 같은 다른 전국형 자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며 고민을 하던 중 외대부고라는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학교에 꼭 가고 싶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가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 자연, 국제, 인문의 계열에 있어서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만큼 훨씬 더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200여 개인데 그 중에 IMPACT라는 아인슈타인과 보고의 논쟁을 그나마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영어 물리 토론 동아리가 있다는 거죠. 이 동아리는 IYPT라는 국제 청소년 물리 토론대회에 출전하여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동아리 선배들은 서울대를 비롯하여 MIT, 프린스턴 등 국내외 유수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라서 이 학교에 지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학교들과 CO 워크 교류하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복을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앙드레긴이 디자인했고 급식이 맛있고 선배들이 엄청 밟아서 정말 가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외대부고는 자기주도 학습과 협력이 가능한가, 그리고 융합적인 인재인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재상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할 때 방향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가서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로를 외대부고로 확정했고 그 이후로 어느 학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추구하는 방향은 일치했지만 원하는 수준의 깊이나 정도는 상당히 높았기에 이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쪽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코딩을 오랫동안 공부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 시뮬레이터를 만들었고 이것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해서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이 과정이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협력 쪽에서는 2학년 때부터 코딩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했고 3학년 때는 코딩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졸업한 학생요, 같이 졸업한 학생들이 앉아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뛰어난 친구들과 성공적으로 협력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발표한 지금, 졸업생, 발표한 학생들과 같이 이제 협업했다라는 거죠. 외부 업체들로부터 협찬까지 받은 등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세 번째, 융합적 인재 쪽에서는 영어 토론을 1년 동안 했고 학교에서는 독서 토론과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 출전하는 활동을 했다. 세 번째, 서류 면접 심사입니다. 1차는 국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영어만 올레이 받으면 모두 합격이다. 2차는 1차 합격 시 자소서 제출 후 면접을 보고 면접관 3명이 15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면접 질문은 자소서 기반이고 총 3문제와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참여 발표 대회와 독서 토론 연결시켜 자세히 설명하시오. 두 번째, 블랙홀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 시뮬레이터 가지고 실험한 것 설명하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3가지 나왔고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문의 취지는 실제로 했는지와 깊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PPT로 지원 동기는 자연, 국제, 인문 과정이 다 섞여 있어서 여러 친구를 접할 수 있다는 거와 동아리 200개, 또 외국과의 교류, 그 다음에 교복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특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거. 두 번째는 협력은 동아리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서로 협력한 거. 세 번째, 융합적 인재라는 것은 증명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 발표대회와 토론을 경험한 것을 이제 준비 과정에서 준비했다라는 거. 서류 면접 심사는 1차 서류, 국어, 수학, 사회 혹은 역사, 과학, 영어, 올 A.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다 올 A 받아야 됩니다. 좀 안 받으면 좀 불리하다고 1차에서 안 뽑히겠죠, 잘요. 두 번째, 2차 면접. 1차 합격 시 자소서 제출 후 면접. 면접관은 3명. 2명은 외대부고 1명은 교육청에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면접 질문, 자소서 기반, 생기부와 공통 질문을 하지 않고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문제와 추가 질문. 첫 번째, 사회 참여 발표 대회와 독서 토론 연결시켜 자세히 설명하시오. 두 번째, 블랙홀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세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 시뮬레이터 가지고 실험한 것을 설명하시오. 실제로 했는지, 깊이 있게 했는지, 탐구했는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설명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2020학년도 졸업생은 저희 학교에서 용인외대부고 1명 갔고 하나고 1명 갔는데 코로나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진행되더라도 졸업생 사례를 발표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팁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많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졸업생 사례는 끝나고 졸업생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면접 유의사항에 대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제가 연수가 끝난 다음에 채팅창에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연수를 가볍게 하고요. 드리면은 나중에 연수 끝난 다음에 자녀 진로 진학에 진학 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면접은 면접관에게 자소서 및 꿈같기를 솔직하게 나타내고 생활기록부와 중학교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된다. 두 번째, 학생부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 진로에 대한 목표를 기반으로 준비를 해야 되며 잘 준비된 학생임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핵심을 말해야 되고, 다섯 번째, 솔직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야 되며, 그다음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학생이 사실은 면접관에게 크게 어필됩니다. 자, 면접 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물론 자만감은 안 되겠지만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연습해 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질문의 의도와 관계없는 대답을 할 경우에는 면접에서 좁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간결하게 핵심을 먼저 말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차례대로 말하면 답변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면접관의 눈을 보지 말고 인중을 주시하면 편안해집니다. 눈을 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질문을 던진 사람을 바라보며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먼 산을 보거나 위를 보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약 면접관의 질문을 못 들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면접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그런 임기응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연수 끝난 다음에 올려서 학부모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1가지의 면접 기출 문제를 드렸는데요. 우리 학교 그 졸업한 학생의 면접 기출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 진로 진학에 하는데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좀 진학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월요일 날 퇴근하고 이렇게 7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학부모님께서 이 연수를 통하여서 자녀 입시에 또 많은 팁을 갖고 진로 진학에 또 자녀 진로 진학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2021학년도
전국형 자사고 학부모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